다행히 이렇게 견과류에 대한 산패가 잘 정리된 연구 논문이 있어서 한번 이 연구 논문을 토대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연구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제가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견과류의 산패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결국 이런 산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습도, 그리고 빛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빛이 차단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또 산소가 적을수록 산패가 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냉장고 환경이죠. 결국 빛도 차단되고 온도, 습도도 낮으면서, 냉장고는 약간 습도가 높긴 한데 네, 온도도 낮으면서 또 산소까지 적으면 가장 이제 산패가 덜 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견과류는 껍질이 있는 것은 산패를 막아준다. 그래서 껍질 자체가 산패를 막아준 효과가 있고, 또 볶은 견과류는 한번 기름을 볶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준 거라서 당연히 산패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볶은 견과류들은 보관 기간이 더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껍질이 있는 견과류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느냐 보면, 껍질을 벗기게 되면 견과류의 그 보관 기간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대원칙을 가지고 이 견과류의 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 그래도 이런 산패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보관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흔하게 접하는 식소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 땅콩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 드리자면 이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하루경과 같이 간편하게 나온 땅콩들은 껍질이 벗겨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껍질이 벗겨진 그런 땅콩은 포장을 뜯었다 하면은 일주일 안에 드셔야 된다. 예,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이건 잡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껍질이 있는 땅콩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껍질 있는 땅콩을 사서 신선한 것을 샀다면 3개월 이내에 먹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품을 구매한 시점이냐 아니면 수확한 시점이냐로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하고, 그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상태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네, 신선한 땅콩을 껍질이 쌓여있는 것을 샀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략 3개월 안에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 3개월까지는 보관이 된다. 그리고 큰 변질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제가 모든 견과류는 냉장, 냉동 보관을 하시길 추천드린 이유가, 이렇게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면 껍질이 벗긴 것이든 껍질이 있든 대략 1년 정도 냉장을 하면, 냉동을 하면 2년 정도까지 큰 문제 없이, 산패 문제 없이 드실 수 있다. 네, 물론 그래도 곰팡이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뭐 1년까지 채우기보단 되도록이면 빨리 먹을수록 좋은 거고,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2년까지 채우진 않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까지 최대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수준에서 큰 변질 없이 보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호두를 한번 살펴볼게요. 호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패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두가 만일에 껍질도 다 벗겨진 상태로 바로 이제 빛에 노출된 상태로 상온에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산패가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호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바로 먹어야 된다. 네, 하지만 그런 호두도 빛을 차단하고 5도C 이하에서 보관을 하면은 25주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산패가 빨리 생길 수 있는 50% 산소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이런 환경 조건만 좀 차단을 하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호두는 껍질을 벗긴 것은 보통 이제 포장에 들어있는 우리가 먹는 이런 간편 견과류 같은 것은 역시나 껍질을 벗긴 것이기 때문에 포장을 뜯고 바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땅콩은 아까 일주일이었는데 호두는 좀 더 짧게 바로 드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 하루경과에 호두랑 땅콩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바로 드셔야겠죠. 네, 호두가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껍질 호두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1, 2개월 정도, 이거는 보통 3개월까지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가 보기엔 1, 2개월 안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껍질 까서 먹는 호두요. 그리고 냉장 보관의 경우는 땅콩보다는 약간 절반 정도 줄어서 냉장 보관은 6개월, 냉동 보관은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패가 약간 더 호두가 다른 견과류보다 좀 더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레늄 때문에 많이 드시는 브라질 너트도 한번 정리를 드리면, 브라질 너트는 어차피 수입식품이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 다 껍질을 벗겨서 오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실온에서 보관을 해도 2, 3개월 정도는 버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냉장 보관했을 때는 당연히 6개월 정도, 좀 더 길어지고 냉동 보관은 1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너트는 특별히 이렇게 색깔이요 약간 좀 갈색으로 변하면, 이렇게 하얀색보다 약간 갈변이 되면 이게 이제 산패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좀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몬드도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아몬드도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 아몬드는 보통 이제 썰어 놓은 아몬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샐러드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뭐 견과류 뿐만 아니라 뭐 시리얼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볶은 것의 경우는 이제 썰어 놓은 것은 3개월 정도, 볶지 않은 것은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온에서. 그리고 껍질을 벗긴 아몬드, 많이 보통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아몬드 견과류는 이런 차단성 포장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9개월까지도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시에는 12개월까지 보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 아몬드는, 이건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아는데, 만일에 구한다면 상온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 좀 산패가 잘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고, 심지어 볶은 것도, 썰어서 볶은 것도 3개월까지 버티니까 꽤 안전한 녀석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많이들 드시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카다미아예요. 마카다미아는 굉장히 산패에 취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그냥 실온에서, 슈퍼마켓에 있는 실온 정도에 보관이 되면은 8일 이상 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다미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온 보관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역시 2도씨나 영하 18도씨 같은 이런 냉장, 냉동 보관의 경우에는 1년에서 18개월까지 산패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산패가 막 당장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고 꽤 버틴다. 네, 물론 호두의 경우는 실온에서 상온에서 빠르게 산패가 되고, 마카다미아도 상온에서 빠르게 산패가 돼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뭐 땅콩, 아몬드 같은 경우는 잘 버틴다. 특히나 아몬드는 좀 잘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땅콩이 일반적인 표준, 그냥 일반적인 그 기타 여러 뭐 다른 헤이즐넛이든 뭐든 다른 견과류를 접하실 때 그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수준은 땅콩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기준으로 두시면 되고, 일단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1년에서 길게는 냉동을 했을 땐 2년까지도 산패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걸 잘 지키시면 되고, 그리고 산패된 녀석을 봤을 때는 그걸 안 드시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지나치게 염려할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런 신선한 것을 샀더라도, 신선한 견과류를 사서 포장을 뜯고 뭐 그릇 위에 뭐 올려놓는다거나 장시간 올려놓는다거나 하면서 보관을 또 잘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특히나 호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각 먹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볶은 호두 같은 거, 요리로 나오는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호두파이나 이런 거를 시중에서 만든 거를, 그게 과연 어떤 호두를 썼는지,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서 또 어떻게 조리했는지, 또 얼마나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먹는 거예요. 굉장히 또 호두파이는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조심하고 안 먹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가공품으로 나온 이런 견과류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껍질째 있는 견과류를 사서, 좀 귀찮지만 그거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게 제일 안전한 거고, 볶은 거나 이런 건 좀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고, 제품화돼서 나온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벗겨놓은 것, 껍질을 벗겨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위험이 높아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 그리고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가공품으로 나온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견과류들은 이런 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